사요동. 묘월. 을묘일날 점을 친 겁니다. 갑인일. 이거는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물은 거예요.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럼 뭐가 용신이 돼요? 재성이 용신이죠. 재성이 일반적인 용신인데, 즉시 일어날 일 같은 데에서는 재성이 세요를 극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일점이라든가 수일 내의 점에서는 그 돈을 얻겠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재성이 세요를 극하면은 그 돈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해하죠. 근데 이것처럼 장사를 할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는 재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지금 월과 일에 뭐예요? 다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는 강하죠. 근데 뭐가 약해? 세요가 약하죠. 세요가 약하다는 것은 내가 자신감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응요가 나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은 때에 따라서 저쪽 손님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동업자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게. 그러면 저쪽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이 동업적인 관계를 물었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상대방이 상당히 능력이 있으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거는 지금 갑인, 자축이 공망인데 건근갑자, 자인진. 자, 그리고 또 간요에 이렇게 뭔가를 물었을 때 이것을 나에게 추천하는 그 부동산인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사람은 이쪽 편이고. 이해가요? 그래, 간요를 중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중개인. 그러면 이 중개인이 형제가 동의했으니까 이분한테 진유합을 했으니까, 그래, 진유합을 했으니까 이걸 떠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형제랑 합을 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업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맞나요? 동업할 마음.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형제효가 이제 이렇게 동해가지고 해두생까지 얻었어.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야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는 월령에 임한 재성들이 왕성하니까 지금 현재는 무방할 것이나 말을 하기를 시작한다면 금년 8월을 넘기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월달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6월달. 이해가 가요? 6월달에 망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이 간요는 중간에 좋지 못한 사람이 끼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 형제요가 이렇게 해두국을 맞았다. 5화로부터 이를테면 이러면 뭐예요? 이거와 일단 상관없이 이거는 형제요가 극을 받고 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알아야 돼. 장사를 물었지만 이렇게 형제요가 해두국 맞고 월가일로부터 이렇게 충파를 맞으면 때에 따라서 이 점친 사람의 형제가 아주 곤란지상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 이런 경우, 이러면은 형제가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 이것을 물었는데 저것에 응한 거예요, 이게. 형제요가 이렇게 극받고 이러면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매일 얘기하잖아. 어떠한 글자가 극이 너무 심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그거를 넘어가지 말고 한번 그냥 빈말이라고 던져주고 가라고. 맞으면 고만이고. 그죠? 아니, 맞으면 고만이 아니지. 맞으면 예, 훌륭한 거고 안 맞으면 고만이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가 나오면 때에 따라서
이게 유금이 지금은 이걸 해두생을 얻었지만 오화로부터 이렇게 극을 받으면서 월과 일로부터 충파를 만나면은 때에 따라서 이 형제가 자살을 하거나 죽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분의 점사로 볼 때 형제가 월과 일로부터 충파를 맞아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 가지고 네 형제가 뭐요? 지금 현재 어려움에 도달해 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기를 그분은 4월 5일 경칩이 돼야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여기 하 선생님께서 저번 주에 점쳤을 때 손이 삼합을 틀어가지고 병도 댐박 다 났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이게 손이 삼합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습니다. 내가 어저께 점쳤는데요. 이 세유가 오화인데 어제 하루 일진에 점을 쳤어요. 내가 꿈이 좀 안 좋아서. 꿈이 안 좋아서. 일진점이 어떠한가. 이거 간변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생님? 간변손은 무조건 안 좋다 그랬죠? 손병간이나 간변손은 안 좋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풀이하지 않고 금일 미시에 손님이 있을 것이고 나의 근심 걱정거리가 신시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통변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세유가 어때요? 세유가 오화가 월과 일로부터 강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근심 걱정점에서는 이렇게 되면 또 좋아요. 그래 어저께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좀 있었거든. 애들 문제 가지고 애들 그 학교에 뭐 이거 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골치 아팠었는데 그게 딱 신시에 다 해결이 쫙 되더라고. 그래 미시에 손님이 오고 실질적으로. 그래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세유가 왕상하니까 그렇다. 자,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보면 자식을 언제 낳을까라고 물었거든요. 자식을 언제 낳을까 물었으니까 뭐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손이 용신이 손. 근데 이게 막 이제 애를 막 낳고 있는가 봐. 근데 이게 손병관이 됐잖아. 손병관. 손병관이 되면 애를 낳다가 애가 뭐예요? 죽는다. 관변손이 되거나. 근데 요즘은 이게 안 맞아요. 왜 안 맞아? 예, 제왕절개도 하고 뭐 의학이 좋으니까 애 낳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요즘 거의 힘들죠. 거의 한 애 1000명 넣으면 1명 죽을까 말까 산모하고 애기 죽는 거는. 그죠? 옛날에는 애가 뭐 거꾸로 쓰고 이러면은 애도 죽고 산모도 죽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절대 안 그렇거든. 그래 저번에 내가 육효 이렇게 우리 카페에서 몇 명 이제 글 올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모 선생님들 여럿이서 다 점쳤는데 야 손병관 간변손 그래 옛날 같았으면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 제왕절개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다 났더라고. 다 살아. 근데 한 번은 또 어떤 사람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육춘께 이거는 자우전 일이 잘 됐어요. 이런 세유의 간성이 맺는데 재성이 월가일로부터 이렇게 왕하게 생해주니까 왕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묘할 때 응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간투병진 진오신 술자인 그죠?
관, 손, 묘, 관, 묘, 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임신했는데 자식을 잘 낳을까 묻더라 이거야. 그래 이거 어때요? 간변손 손변간 됐으니까 못 낳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한숨 푹푹 쉬면서 이건 못 낳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야. 애를 낳았어요. 제왕절개로 날짜를 잘 맞춰가지고 낳았어. 애 낳고 이혼하더라고. 부부가. 6개월도 안 돼서. 육춘깨가 육충이 되니까. 그렇게 응아들이다. 상당히 그 여자는 고려대학교 출신에다가 아주 엘리트였고, 그 남자는 중앙대학교 내과 전문의로 우리나라 권위자예요, 아주. 그런데 애 딱 낳고서 그냥 헤어지던데? 그래, 나는 애를 못 낳는다 그랬죠. 애를 못 낳는다 그러고 말을 하기를 혹 애를 낳아도 되게 불리한 일들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낳고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혼하더라고요. 야, 이런 일도 일어나요. 선생님들 잘 상리하세요, 이거. 알겠죠? 여자가 점을 때 이렇게 손변간이 아니라 간변 손이 된다면 때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애 낳고서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한 거야. 특히 육춘깨가 되면서 그러는 건. 그 육춘깨는 저거 무서운 거예요, 진짜. 내가 누누이 점쳐봐도. 계속 이렇게 공부해봐도 육휴처럼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답을 보여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확확 보여주는 거는. 최고야, 이게. 때에 따라서 이제 잘 찍지를 못해서 그렇지, 점을 쳐놓고서 기다려봐봐요. 점 틀린 게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봐서. 일이 반드시 동요가 일어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그냥 지나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점 쳐놓고 꼭 적어놓는 습관들이라. 그래, 요거는 아들을 언제 낳을까를 물었지만, 이게 지금 손병관이 됐기 때문에 애 낳으면은 안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가 잘못하면 또 뭐예요? 죽는다. 그래, 여기서 보면은 육수를 붙이면 구, 사, 백, 현, 청. 여기에 청룡이 붙거든요. 그래, 청룡은 길신이라서 상당히 좋다, 안 좋다?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청룡이 임한다 그래도 저기 손병간이라든가 간변손이 되면은 버텨내질 못한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선생님. 낳을 수 있다라고 그냥 무조건 얘기해줘요. 알겠죠? 근데 임신이 됐느냐 묻는 애들 있죠? 임신이 됐느냐? 그런 건 거의 다 손이 충파가 되고 이러면 못 갖고, 또는 태효로 가지고 본다는, 태효는 이효가 태효 자리예요, 2호가 여자효 자리예요, 여자. 부인 자리효가 되고, 제효야, 제효. 그래, 2호에 관백호가 임하면 거의 다 이거는 백발백중 유산하는 경향이 많고, 알겠어요? 공망을 맞거나, 그래도 또 그런 경우가 있고.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걸 놓고서 세병사묘 절태양생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보라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소뇨라는 자체 하나만 가지고 자식을 임신이 되었는가 이랬을 때는 태효가 중요해요, 태효. 자식이 임신이 되었는가를 물었을 때는 태효로 보고, 애가 언제 낳겠는가를 물었을 때는 소뇨로 보자요, 소뇨로. 이해가 가요? 여자들 상상임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상임신. 요즘은 근데 이런 거 점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럼, 저기 약국에 가가지고 그거 시약 갖다가 그냥 하기만 하면 임신 여부가 판가름 되는데 뭐 굳이 그거 칠 필요는 없잖아. 잘 자랄 수 있나? 못 자랄 수 있나? 그것만 점치면 되지. 특히 여자들은 점쳤을 때 세유에 부가 임하면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아셨죠? 저번에 거제도 선생님 세유에 부가 임하더만 올해 아기가 신장 제거 수술도 받고 막 무진장 힘들었다고 해. 부가 임하니까 그래, 부. 그래, 아이점을 쳤을 때 남자고 여자고 세유에는 부성이 임하면
아니 되옵니다. 알겠죠? 심근 노록지상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는 손을 극하기 때문에. 또 임하지 말아야 될 게 관이 임하지 말아야 돼. 자식점을 쳤을 땐. 왜요? 관이 임하면은 뭐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근심 걱정점이 되죠. 근데 근심 걱정점을 떠나서 뭐가 나를 무시해? 손이 나를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그 애가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그래 엄마를 무시해. 이게 엄마나 그 본인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자식점을 쳤을 때 세유에 뭐가 임해야 돼? 손이 임하거나 손이 임하는 것도 좋지만 또 형제 임하면은 걔들 뒷바라치더라고 아주 뺑이 치잖아요. 제가 임해야 제. 세유는 제가 임하고 응유는 손이 임해서 동해가지고 세유를 생하는 구조가 최고 좋은 구조예요. 이 자식한테 무지무지하게 존경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엉뚱랑통한 게 관이나 임하거나 부성이 임하면 죽어납니다. 아주. 형제가 임해도 그래요. 형제가 임해도. 자, 그래 이건 자식을 언제 낳을까 했는데 금일 이런 걸 보고 동의시 변의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에 뭐예요? 귤 낳자마자 죽을 것이다. 옛날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안 죽어요, 이거. 옛날점이 옛날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죽는 것도 잘 안 죽어요.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그러면은 원래 사람은 그 내사 상태에 빠져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맞더라고. 관찰해 볼 문제. 죽는 거, 남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육수도 판단해가지고 하는데요. 육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음에 85번 자손의 병. 자손의 병을 물었으니까 뭐가 용신? 손이 용신이죠. 손이 용신인데 손신금이 용신이란 말이야. 손신금이 용신인데 자세히 보면 오화가 지금 하극금 하고 있죠. 그런데 좋은 게 또 오화가 하극금 하지만 이 진토가 동해서 또 하생토, 토생금으로 흘러가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신금이 일진으로부터 생을 받고 있고 월령에는 휴수돼 있는데 또 자수가 뭘 했어요? 자수가 손에 기신 오화를 좌우충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지금 못하게 만들어놨지. 그쵸?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변유의 친금이 뭐예요? 신금이 축토에 인묘가 됐다. 또 좋은 점이 있으니 미토가 축토를 충미충해가지고 살려줬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 자꾸만 풀어봐야 돼, 문제를. 그러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충미충 때리니까 죽었다가 뭐예요? 깨어났다. 이런 얘기지. 풍산점, 감미대축 승비리, 송규리, 중부점. 이거는 지금 기온캐 하네, 기온캐. 그쵸? 기온캐인데, 신금이 축토에 임묘됐는데 미토가 충해니까 이거는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미시에 깨어난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미시. 그래, 선생님들은 시간까지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냥 뭐라면 돼, 이거는. 미일에 깨어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미일에. 이해가 가세요? 그래, 이거는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손점을 쳐도요, 이 형제가 동하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원신이지만 안 좋다. 뭐가 많이 들어가? 돈을 써요. 돈을 쓰면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 근심걱정점에서는 자식의 병점이라든가 누구의 어떤 근심걱정점에서는 무조건 세유의 손이 임하면 그냥 해결 끝!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무조건. 근심걱정점에서는 손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죠? 다른 거 임하면 안 돼요. 간성이 임하면 진짜 근심걱정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 점을 치는데 병점을 치러 왔는데 세유의 간이 임했다 이거야. 세유의 간. 병점을 치러 누구 근심걱정을 치러 왔는데 세유의 간이 임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통변을 할 때 아, 지금 당신은 참 근심걱정이네요.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돼? 근심걱정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건데. 그죠? 당연한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 이거를 굳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묻거든. 간이지세했다고 참 근심걱정이 임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이건 이중 플레이 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삐죽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빈정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우리 뭐가 발동해요? 선생님, 오기 발동하냐.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오기 발동하면. 그 뒤로부터는 확 그냥 깔아뭉개야 된다는 생각으로 쫙 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 이거는 병점인데, 이렇게 충을 맞으면 요 글자를, 그래서 이걸 보고 구해지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유상수구. 상함이 있는데 구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유상수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유상수구. 천군부에 유상수구. 상함이 있는데 구해짐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요? 보자. 요런 거는 선생님들 가끔 가다가 많이 만나거든요. 요런 거. 신금이 이렇게 축토로 하였는데 일진이 미일이라든가 월령이 미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돼가지고 이건 점친 당일날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알겠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4월 4일날 점을 치는데 이것이 다 손이더라. 근데 세유 내가 아팠는데 진토가 이렇게 임하가서 재성이 임하니까 점친 당일날 점 딱 치고 돌아서서 이렇게 움직이면서부터 몸이 괜찮아져요. 진짜 신기하더구만. 점 치고 일어나면서부터 괜찮아져. 어째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약을 막 3, 4개월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참 신의 묘미는 대단한 겁니다. 하 선생님은 어제서부터 완전히 그 아픈 거에서 탁 벗어났죠? 아프지 않아요? 예. 그 괴로움. 어제부터. 어제가 갑인일이니까. 뭐가 하나 공망 맞았었는데, 선생님. 인옷을 댔는데, 인목이 공망 맞았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저께가 갑인일 되니까 갑인일 딱 출공하면서 손이 삼합 딱 들면서 완벽하게 업착시킨 거죠. 그리고 아마 어제서부터 또 손님들도 완전히 업됐을 것 같은데요, 많이. 두 개가 동시에 다 해결됐을란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손님은 계속 그대로고요. 조금 더 많아지지 않으셨어요? 자, 다음에 진월 갑인일날 친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친구의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의 점이니까 뭐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부성이 용신이 되는 거. 부성. 자, 부성. 신금은
원령으로부터는 생을 받고 일진으로부터는 이걸 보고 충파도 됐다 그러면 절지로 됐다 그래도 절지. 그죠? 그리고 이거는 폐지로부터의 극이죠. 그쵸? 자, 술토가 동해서 그나마 좋은 게 술토가 동해서 신금을 생해주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좋다. 하지만 이 술토는 진토로부터 월파를 맞음으로 인해서 수생목 저기 토생금할 여력이 없다. 여력이. 그래 이런 걸 보고서 너의 부친은 죽었다 그런 거. 그 친구의 부친은 죽었다. 언제 죽은 거예요? 힘없는 놈은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얻을 때 죽는다 그랬죠. 얻을 때. 그러니까 이걸 언제 죽는다 그래? 신시에 죽는다 그래요. 신시. 또는 오시에 죽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시. 자, 이런 걸 보고 이게 원래 요 진토가 아니었다면 이런 걸 보고 절처봉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신월의 갑인이라 그러면은 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걸 보고 언제 낳는다 그래? 예? 얘가 이걸 충하니까 얘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일날 낳고 차후 몇 년도에 죽겠어요? 예? 몇 년도? 5년에 죽는다. 라고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너 죽겠다. 이해가 가시요? 요런 것까지도 선생님이 가감히 유도리 있게 돌릴 줄 아셔야 돼. 자체가. 친구 아버지의 병점인데 청주구사. 그리고 부성에 점을 칠 때는 재성을 가지고서 이제 이 부의 관살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오화가 장생을 얻어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막강하죠, 힘이. 예, 그래, 이거는 하급금 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래, 이걸 가지고 그 사람 죽으면 뭐 시킨다? 화장시켜버린다는. 화장하겠네, 이런 거. 이해 가죠? 하급금 하니까. 자,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이케를 가지고 와서 물었는데, 신금 부모유가 인월에 절이 되는 것인데, 오유 술토가 동해가지고, 오화 장생이 되어서 부모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말하기를, 금일 5시에 이 사람은 수명을 마쳤다라고 얘기했더니만, 나가면서 물었는데, 과연 진짜 죽었더라, 이런 얘기죠. 이거를 그래, 절처봉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인가를 물은 거예요. 그래, 절처봉생은 이건 될 수가 없죠? 아까 거는, 절처봉생이 왜 될 수가 없냐면은, 술토라는 글자가, 이 술토라는 글자가 아까, 이 진토로부터 진술충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를 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에 87번을 보면, 동생의 병점을 친 거예요. 동생의 병. 동생의 병이니까 뭐가 용신이 돼요? 형제가 용신이지? 그죠? 형제 해수가 용신인데, 해수는 병이 원령으로부터는, 안녕하세요. 원령으로부터는 뭘 얻었어? 장생을 얻었지, 장생. 그쵸? 원령으로 장생을 얻었지만, 일진에는 인묘지상이잖아요. 근데, 신금이, 술토가 신금을 생하고, 신금이 해수를 생하고 있으니까 유정해. 단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오화가 문제죠. 오화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오화만 해결하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날이 언제예요? 자일이죠, 자일.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자수가 공망 맞았다. 병진, 정사, 무호. 자축이 공망이네요. 그죠? 그래, 이 형제요가 지금 공망 맞았고, 또 이런 병점을 쳤을 때 금병인가 구병인가를 봐야 돼요. 금병은 공즉 유한다 그러지. 금병은 공즉 유하고. 근데 선생님들 잘 들어요. 이 손변 이게 뭐지? 자수가 동해가지고 손변 관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공망이야. 내가 어떤 I 점을 쳤는데 이런 점이 나왔다 그래서 어때요 이건? 손병관 되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근데 가까운 병이야. 가까운 병은 공즉 유한다 그랬잖아. 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산다. 언제? 일사일날 쾌유한다. 요 놈이 요게 공망이에요. 이놈도 공망이라 했잖아. 이게. 우리 그 옛날에 체육관 다니는 애기 안 해줬어요? 애기? 조만한 애기? 아주 귀여운 놈이 있었거든. 근데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아주 귀여운지 무진장 귀여워했는데 저기 뭐야 애들한테 잘 걸린 거 뭐예요? 폐렴. 급성 폐렴 걸려가지고 뭐 중리 사는 거 또 의사들이 얼마나 겁을 줘요. 최후의 순간까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경고했는데 그래 내가 점을 딱 치니까 이런 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놈 죽겠다 나도 겁나가지고 딱 생각했더니만 그게 아니에요. 공망을 맞으니까 금병은 공즉 유하잖아. 그래 이놈이 딱 일사일날 딱 태어나더라고. 일사일날.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손병간을 떠나서 금병은 공망인가 공망이 아닌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 이해가 가시죠? 박 실장님 농사 짓다 오신 것 같은데요, 진짜? 산에 숲으로의 집을 좀 보다 자, 다음에 이 동생의 병을 쾌유된다고 물었는데 이거는 금병은 공즉 유하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일날 나을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어요. 뭐래요? 자수 형제와 해수 형제가 있는데 자수 형제는 순공이고 해수는 공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 자수를 가지고서 용신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신 자수가 일진 진토에 임묘하고 이걸 구출하는 좋은 조건이 4개 있는데 신금이 생해주고 그죠? 그리고 또 요 글자와 요 글자가 2개가 합쳐가지고 신금을 생해주는 것이 또 좋고 또 신금은 이것을 생해주는 게 좋고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이거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요거를 충할 때 낫더라. 근데 이 증산복역을 보면요 가끔가다 이건 자일에 여기 낫는다고 나왔죠 그죠? 증산복역을 보면은 신일날 낫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 신일날 이날에 알겠어요? 그래 선생님들이 기분 좋으면은 이날 딱 찍으면 이날 딱 맞는데 운 나쁜 날은 이날이라고 책에 분명히 써 있어서 이날 딱 찍었는데 이날 낫는다니까 이게 운 나쁠 때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뭘 많이 해야 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명상을 많이 해야 되고 몸을 깨끗이 해야 되고 그죠? 하여튼간에 이 혼자서 이렇게 앉으셔도 마음을 평안히 하시는 그런 습관을 조금 들이셔야 돼요. 기분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 점사도 잘 안 맞아. 그래 열받지 마시고요. 아셨죠? 기분이 항상 좋으셔야 돼. 그럼 몸이 안 좋을 때는 점도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어느 때인가 6교를 서울에서 사당동에서 강의할 때는
100번 점치면 백발백중하다. 백발백중. 진짜로. 비 몇 월 며칠 날 와. 이러면 그날 딱 와요. 넌 가다가 발목 다쳐. 이러면 발목 다치고. 그게. 오늘 가가지고 넌 날씨 추워가지고 더럽게 고생할 거니까 옷 두껍게 입고 가. 이러면 그게 딱딱 맞아요. 몇 월 며칠까지도 맞더라. 시간까지도 맞고 이러는데 운이 안 좋고 또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점사가 잘 안 맞아요. 이쪽으로 찍어놨는데 저쪽으로 응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항상 우리가 피용치기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점을 치지만 일단은 건강하게 사셔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는 의무예요. 이거는 역학자들이. 아셨죠? 저도 매일 아파서 비실비실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거는 의무예요. 역학자들의 의무. 잘 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겁니다. 그건. 자, 88번. 자손이 초나라에 갔는데 하고 점쳤어요. 자손이 초나라에 갔는데 보면은 지금 손이용신이죠. 손. 그죠? 근데 손이용신인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지 않았네. 간토병진 진호신. 신금이 손인데 복신됐어요. 복신. 복신돼서 나타났어. 그래. 원령에 임해가지고 있지만 일진에 어떻게 됐어요? 임묘되고 원령에 또 비신에 임묘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 우리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분 중에서 한 분이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공개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자기 딸내미가 어떠한가를 묻더라는 거야. 자기 딸내미가 어떠한가. 그런데 점을 쳐가지고 나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보니까 그 손이라는 글자가 그냥 공막 맞았더라고. 공막. 그래서 내가 구병이냐 군병이냐를 물었어요. 그랬더만 뭐 구병이라는 어떻다나 이래가지고 구병은 뭐 죽는다, 금병은 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자기 딸내미가 죽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실험하려고 그래. 실험하려고. 글쎄 그렇게 버릇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싹수 없는 인간. 그죠? 진짜 싹수 없는 인간이죠. 그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근데 이런 점사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점사는 자손이 초나라에 돌아오겠는가를 물었는데 이것이 벌써 듣는 소문에는 오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자손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점을 친 거예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래 선생님들이 이런 점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판단이 쓰기가 힘들거든. 어떻게 또 세냐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점을 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즉 봐봐요. 따님하고 이 어머니하고 같이 왔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편이 몸이 안 좋은데 어떠한가 물었잖아.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부관이라 관이죠. 관용신으로 놓고 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의 수명을 점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쳤는데도 시원찮아.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누구한테 또 점을 치게 하는 거야? 딸한테 또 점을 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땐 불을 잡고서 요 두 개를 다 판단해가지고 딱 결정을 내리면 더 쉽다 이거야. 이해 가요? 그래, 자신감 있다고 해서 가감하게 점치지 말고 또 내가 또 가감하게 매일 점치라 그랬다가 또 가감하게 하지 말래요. 일단은 조금 힘들거든. 재점을 통해 가지고 다시 보는 습관 들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재점이라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 모르겠걸랑 또 묻고 하는 습관도 들이는 거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재점 친 거 조금 이따가 요거 끝나고 나서 내가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 재점을 계속 점쳐가지고 하는 게 있다. 자, 그래 이거는 돌아가겠는데 이 자손이 돌아오겠는가를 물었는데 이 손이라는 글자가 복신됐고 여기에 복신돼가지고 수명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물었더니 그 옆에 또
백부, 그러니까 이 얘의 동생하고 형제분이 같이 왔었나 봐요. 그래, 같이 점치기 했더니만 다시 손이 용신이잖아, 손. 그죠? 손 오화가 용신인데 오화가 어떻게 됐어요? 술토에 인묘가 됐고 월가일로부터 휴수 무력한 상태에서 인목이 뭐예요? 이게 형제 원신인데, 그죠? 원신인데 공막 맞은 데다가 월파까지 확실히 두들겨 맞으니까 이 오화는 생조 가망이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조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된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물었더니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장강에서 건너오다가 그 죽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밝히고 싶어서 왔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확실히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 뭐냐. 산내이, 이게 술자인, 건강갑자, 자인. 여기 뭐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또 점을 쳤는데 이런 점을 하나 쳤어요. 묘월의 개축일. 이게 인목이 간인데, 인목이 간이면 이게 토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토체. 여기에 토체가, 보자. 지례복. 곤톨미삼의 축해요. 건강갑자 자연진. 오신술한데. 곤복임태대장 쾌 수비. 생각이 안 난다. 좌우지간 이렇게 됐는데 점을 칩시다. 그냥 이게 우화라고 칩시다. 우화. 이게 다동해야 되는데 축해 오신수 이런 점을 쳤거든요. 이 사람이 뭘 물었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병원에 가 있는데 지금 그 종합검사를 맞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물었어. 아무 문제가 없는가. 어때요, 선생님? 묘월의 개축일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가 물었으니까 자기 부모를 물었으니까 뭐가 용신이에요? 부가 용신이죠. 그럼 부성이 오화인데 이 부성이 형제를 생하느라고 힘이 빠져 안 빠져? 빠지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관성이 원신이 되는데 원신이 공막 맞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흘러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떡하니 여기서 형제라는 글자가 동해서 얘를 수생목을 뭐예요?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 그러니까 수생목을 못하게 했으니까 수가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병이에요, 이건? 혈액병이죠. 그래, 혈액병이다. 라고 했더니만 그 어르신 검사 맡아가지고 오늘 결과 났는데 백혈병 걸렸대. 백혈병. 이게.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월에 죽는다 이랬는데 몰라요. 신월에 왜 죽는 거예요? 인목이 충파를 받으니까 의지처가 날아지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백혈병 걸리셨다 그래. 선생님들이 이런 것만 잘 따지면요 점 잘 치실 수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점을 쳤는데
하천대요? 아닌데. 이게 재성이고, 감수무의. 어떤 분이 오늘 어디 이벤트를 하면은 어떠한가 하고 이벤트를 해야 된대요. 그래, 제복을 물었어. 어때요, 이거? 세유의 형제가 임해고, 재성은 해두생을 얻었는데, 이 재성이 어때요? 월가일로부터 충파를 만났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 이거? 제복이 좋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나쁘다고 판단할 거예요. 애매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애매모호하다고, 애매모호. 그쵸? 그래가지고 다시 재점을 쳤다, 재점. 재점을 쳤는데도 또 어떻게 졌냐면은 이게 하수미제 캐를 얻었는데 또 세유의 오화의 형제인데 이것이 동해가지고 유금으로 또 재성으로 하출하는 거예요, 재성. 그런데 또 뭐요? 재성이 월가일로부터 또 깨지죠, 또. 그죠? 그러니까 또 의심이 또 가잖아. 또 다시 점을 쳐봐요. 또 다시 점을 쳤는데 신금이 형제가 묘목으로 가요. 묘목. 형제가 재성으로. 어때요? 형제가 재성으로 가니까 좋지. 형변재 됐으니까 좋지. 형변재. 동의시 변의종이니까. 묘월에 을묘일날 점을 쳤는데 결론은 좋다. 그럼 요 세 번의 점을 쳐가지고 판단한 게 뭐예요, 우리가? 첫 번점에서는 재가 깨졌고, 두 번점에서도 그렇고, 세 번째는 좋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결론을 내리기를 시작해라. 세유가 월가일로부터 왕상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단, 뭐예요? 재성이 동해가지고 해두생을 얻어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1,000만 원의 어떤 이득금을 생각한다면 벌리는 게 얼마씩 벌리게 된다는 거? 예? 한 600이나 400 정도로, 이 정도로밖에 안 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해라. 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래,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까지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관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점 쳐가지고 첫 점에서 그렇게 나쁘고 둘째 점에서 나쁘고,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내가 해고자 하는 얘기는 점사의 첫 번째 점에서 확실히 딱 안 좋게 딱 보였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점은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헷갈리게 막 보여주잖아, 이게. 예? 그럴 때는 다시 점쳐도 이것이 어떤 신을 모욕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딱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건 이거는 신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요 뒤에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택임. 자, 이것은 병점인데, 세유가 일단
자기의 물음을 했기 때문에 세유가 용신이에요. 선생님들이 그 전화로 누가 묻거든 그 시간을 가지고 딱 점을 쳤을 때는 세유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육친을 물었을 땐 육친이 용신이 되지만, 근데 세유의 간성이 태신됐죠. 기신이 태신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습니다. 좋죠. 그런데 왕상할 때는, 왕상자는 뭐라 그랬어? 잠시 불태하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소는 뭐예요? 병점에서는 의사하고 약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저 응요가 아니라 저 손이라는 글자가 월가일로부터 철저하게 다 깨져 있는 상태니까 치료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세유의 간성이 임했으니까 이거는 고질병이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라고 나온 거고. 그래, 이거는 왕상자는 뭐예요? 용요가 중첩되면 힘요고지수장한다 그랬어. 용신이 중첩되면 요고 속에 빠질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기신도 마찬가지예요. 기신이 너무 많을 때는 기신을 임묘시킬 때 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미월이 조금 어때요? 되게 안 좋겠죠. 네. 그리고 재성이 뭐라 그랬어? 재성이 음식이 되잖아. 음식. 그러면 이 사람은 수의 음식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수의 음식을 먹으면은 수생 못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병을 더 키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딱딱한 음식이라든가, 그죠? 어떤 금에 해당되는 갑각류 같은 거, 이런 걸 좀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지. 이거는 이제 의사점을 치려면 다시 잡아야 돼, 의사점을. 어느 방향으로 가가지고 의사 치료를 받는 게 좋겠는가 물었을 때는 다시 한번 쳐보는 게 좋다 이거야. 이 병원을 하나하나 지칭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자, 수고들 하셨어요.